이제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갈수록 또 바뀌고 있습니다. 박빙 판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해리스의 돌풍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끝내고 나서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트럼프 후보는 또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Manhattan DA witch hunt against me has been postponed because everyone realizes that there was no case because I did nothing wrong. It's a witch hunt. It's an attack by my political opponents. But it all goes back to the DOJ and Kamala and Sleepy Joe and all the rest of them. We have a whole rigged election system. He's going to jail! Well, the courts will handle that, and we will handle November. How about that? 자, 대체 후보로 혜성같이 등장해서 거의 돌풍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승 곡선을 그려왔던 해리스 후보. 갑자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최근 일주일 동안 주춤하면서 그 상승세가 훅 꺼져버렸어요. 허니문 기간이 벌써 끝났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런데 저런 지지율 조정 국면을 거칠 거라는 것은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때 저것은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예상대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이 해리스 후보가 지금 그 공개적인 인터뷰를 많이 기피하고 있는 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후보는 어쨌든 한 번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이 그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된 상태에서 그래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부통령을 지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미국 전체 유권자에게는 뭐랄까 약간의 그 검증되지 않은 요소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마저 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보니 유보층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모레 첫 TV 토론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해리스 후보가 상당한 안정감을 보이면서 그 유보층에게도 뭔가 불안 심리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일 모레 TV 토론이 가장 큰 분수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지금 지지율이 갑자기 다시 또 박빙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9월 10일 첫 번째 TV 토론에서 두 후보 모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돌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I'm glad that he's finally agreed to a debate on September 10th. I am happy to have that conversation about an additional debate for after September 10th, for sure. He proposed two more debates. Like I said, happy to have that conversation. When she's practicing for the debate, she's locked herself in a room, and they have one problem. You know what the problem is? They have MAGA people outside screaming, "We love Trump, we love Trump, we love Trump," and they can't focus. Can you believe it? We're run by stupid people. Stupid people. And we found that out at the debate with Joe. How did that work out? And we're going to find it out again on Tuesday night. 자, 두 후보 가운데 이번 TV 토론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데요. 관전 포인트도 궁금하고 또 대선 후보로서 첫 번째 1대1 토론을 하게 되는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 준비에 지금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과거 트럼프 후보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베테랑도 영입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캐런던 변호사라고요. 이 변호사를 영입해서 2008년도부터 민주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들을 훈련을 담당시켰던 사람인데 이런 베테랑 전문가까지 영입해가지고 지금 맹연습 중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미국 그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TV 토론회예요. 그렇죠. 사실 해리스 후보가 교체된 것도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에게 거의 완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 후보 교체론이 불을 붙었고 그 이후에 해리스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자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딱 맨손으로. 종이 한 장, 메모지 한 장과 펜 하나 그리고 물병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90분 동안 저희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더 얼마만큼의 정책적인 깊이 있는 학습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요청한 것이 뭐였냐 하면 상대의 발언도 계속해서 마이크를 켜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발언을 하는 중에도 계속 뭔가 발언을 하면서 말을 끊죠. 그렇죠. 네. 말을 끊기도 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또 거짓말 같은 경우도 슬슬 섞어가면서 비난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번에 해리스 후보는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발언하는 시간이 아닌 때에는 트럼프 네. 후보의 마이크는 꺼져 있게 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걸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없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네. 답변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토론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이 방송과 토론 또 연설 이런 것들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쇼맨십의 거의 대가라고 불리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벌써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가 훨씬 현장에서 순발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대거 홍보를 하면서 아마 토론에서 내가 이길 거다. 아마 저쪽을 창피하게 만들 거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계속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 이게요 지금 뭐 토론 준비하고 막 바쁠 거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대선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던데 뭐 뭘 하길래 저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뭐 디지털 포토카드 네. 카드를 이거 15장 이상 구매하면 뭐 양복 조각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75장을 하면은 뭐 만찬에 초대를 해준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사인본 이제 화보집을 하면은 그건 하나에 한 권당 뭐 499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팔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 소셜 출소셜이라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미 벌써 자기 대통령 대선 이후에 대통령 이후에 그걸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기질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참 미국 대선을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 가끔 대통령 선거하고 그러면 굿즈 같은 게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거 뭐 돈 주고 팔고 저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저렇게 해서 또 선거 자금도 모으고 하나 보죠. 근데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 좀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이게 그렇다면 선거 자금으로 쓰이느냐 그렇지 않고 아. 이 미국 현지 언론의 진단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로 수익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아 저거는 선거운동 자금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개인 이 NFT로 해가지고 토큰 형식으로 판매하고 그걸 몇 개를 모으면 실제 양복을 준다, 만찬에 초대한다. 그리고 사인본과 사인본이 아닌 책도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이른바 팬들에게 유입하는 효과 플러스 경제적인 수익 효과까지 얻으려는 그런 노림수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어서 그런지 대선조차도 본인의 개인적인 돈을 버는 수단으로 또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